어떻게 바르세요? 저는 바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과입니다. 여러분, 보습제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어떤 연예인이 쓴다고 해서? 비싼 브랜드라서? 인스타에서 광고를 해서? 아니면 친구가 추천해줘서? 제가 저희 병원에 오시는 여드름 환자분들이나 주사 피부염 환자분들, 이런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의 화장품을 많이 분석해드리는데요. 보면 화장품 때문에 피부가 자극이 되거나 여드름이 유발돼서 피부가 망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이런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습제만 잘 선택해도 피부를 건강하게, 그리고 주름도 덜 생기고 색소 침착도 덜 되게 이렇게 좋게 유지하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보습이란 무엇인지, 보습제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보습제를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 꿀팁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보습이랑 보습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피부 장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피부의 피부 장벽은 외부의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알러젠 같이 유해한 것이 피부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고,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 있는 중요한 것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수분인데요. 그래서 피부 장벽을 보면 각질층의 각질과 각질 사이에 있는 지질들, 그리고 천연 보습인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피부의 수분을 보호하려고 하고, 또 그 위로 끊임없이 피지로 기름막을 쳐서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지 못하게 보호를 해줍니다. 그럼 이런 환경에서 보습이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보습의 보는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고, 습은 습기, 물기, 촉촉한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습은 우리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로션도 전혀 안 발라도 늘 촉촉하게 유지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분들은 소수고요. 대부분은 세수도 잘 해주고 로션도 잘 발라주고 해야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인위적으로 우리 피부의 수분이 잘 유지되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보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보습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피부는 건조해지면 우선 각질들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들뜨게 되기 때문에 거칠거칠하게 각질이 일어나게 되고 푸석푸석해집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안 좋겠죠? 그러면 우리 피부 속에서는 이런 건조한 상태를 복구하기 위해서 여러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염증 신호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피부가 붉어지기도 하고 가렵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이런 불편한 증상들도 겪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피부는 염증 신호가 올라가면 우리 피부 속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섬유를 자르는 효소들도 많아지면서 분해가 일어나니까 주름도 더 빨리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우리 피부는 염증이 있으면 색소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톤이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염증이 있으면 이게 또 피부 장벽을 더 망가뜨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건조해지고, 그러면 또 염증이 심해지고,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을 돌게 됩니다. 그런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바로 보습입니다. 피부를 촉촉하게 보습을 잘 해주면 피부 장벽이 강화가 되고 수분을 안 뺏기고 염증도 완화시킬 수가 있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습은 어떻게 할까요? 로션이나 크림과 같은 보습제를 발라서 하는데요. 보습제 속에는 여러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먼저 보습 기능을 하는 메인 성분들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는 습윤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밀폐제, 세 번째는 연화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습윤제는 물을 끌어오는 특성이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르게 되면 피부층에 물을 끌어와서 물을 머금게 해서 수분을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물질이고요.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피부가 건조하고 또 건조한 환경에서 이 습윤제만 바르게 되면 물을 외부에서 끌어오질 못하고 우리 피부 속에 있는 물을 끌어온 다음에 이게 또 증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피부가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습윤제를 건조한 환경에서 쓰실 때는 밀폐제와 같이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밀폐제는 주로 기름 성분으로 되어서 우리 피부 위에 기름막을 쳐서 수분이 그 기름막을 뚫고 증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분을 우리 피부에 가둬두게 하는 그런 물질을 밀폐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세린이나 실리콘, 미네랄 오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화제는 밀폐제처럼 완전히 기름막을 쳐서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을 정도는 아니지만 각질과 각질 사이에 그런 벌어진 틈들을 메꿔주고 피부의 결을 매끄럽게 만드는, 실크처럼 만드는 그런 거를 연화제라고 합니다. 각종 오일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습제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성분이 잘 섞이게 하기 위해서 계면활성제도 좀 들어가고요. 또 발랐을 때 발림감이 좋게 하기 위한 물질도 좀 들어가고, 또 세균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물질도 들어가고, 발랐을 때 향이 좀 좋게 하는 향료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습제 종류를 보시면 로션, 크림, 오일 등등 여러 가지 제형이 있는데요. 이거는 물과 기름의 비율에 의해서 어떤 거의 비율이 얼마만큼 높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습제 같은 경우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어떤 보습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피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 피부 타입에 맞는 적절한 보습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각 피부 타입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요. 바우만 피부 타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이 4가지가 있고 총 16가지 타입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 기준을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는 지성이냐 건성이냐, 두 번째는 민감성이냐 저항성이냐, 세 번째는 색소성이냐 비색소성이냐, 네 번째는 주름이 잘 생기냐 아니면 잘 안 생기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성은 피지 분비가 많은 타입, 건성은 피지 분비가 적은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민감성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쉽게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붉어진다거나 여드름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타입입니다. 대표적으로 주사 피부염과 여드름이 이에 속하게 되고요. 또 저항성은 외부의 자극들이 좀 있어도 피부가 그렇게 쉽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아주 좋은 피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색소성은 색소 침착이 잘 생기는 분들, 그리고 또 주름 타입은 주름이 쉽게 잘 생기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 유형이 있을 때 이걸 스킨케어에 참고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색소성 같은 경우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추가를 하신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습제를 선택할 때는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첫 번째, 지성인지 건성인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건성인 경우는 아무래도 보습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분제와 또 밀폐제, 이런 보습 기능이 충분한 것들을 충분한 양을 또 충분한 횟수를 잘 발라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다음으로 민감성이냐 저항성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성, 건성, 그리고 민감성, 저항성 유무에 따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타고나신 경우입니다. 말 그대로 축복받은 피부인데요. 피부가 민감하지 않고 또 건조하지도 않고 또 너무 번들거리지도 않고 딱 적당해서 그냥 내가 평소에 하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난 건조하지 않다, 그런 분들은 그냥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주워 쓰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민감하지는 않은데 지성이다, 이런 경우에는 건조한 게 문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기름기가 많고 보습력이 너무 강한 제품을 쓰는 경우에 그것이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오일리한 제품 피하시는 게 좋고, 좀 물의 비율이 높은 가벼운 로션과 같은 제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코메도제닉이라고 해서 여드름을 유발하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빠진 제품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민감하지 않은데 건조한 분들, 이런 분들은 보습을 잘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분제와 밀폐제가 좋은 성분이 들어가고 발랐을 때 강한 보호막, 수분의 보호막이 생기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민감하지 않은 경우를 먼저 알아봤고, 이제는 민감한 분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민감하다는 것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쉽게 빨개지고 트러블이 생긴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시카크림과 같은 제품을 추가해서 발라서 진정을 해주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외부의 자극을 최대한 줄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더해서 진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하나라도 더 빼서 자극이 될 가능성을 줄여서 피부를 좋게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뭘 빼야 되냐? 잠깐 일시정지하시고 이 성분들을 한번 쭉 보시고요. 제품을 선택하실 때 성분표를 보시고 이런 성분이 들어간다, 그러면 가급적 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게,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프레그런스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향을 더해주는 향료예요. 식약처에서 2020년부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런 향료 성분들을 화장품에서 표시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들을 보시면 또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 제라니올이나 리날룰, 리모넨과 같은 성분들은 매우 흔하게 실제 제품들에서도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보습제들 한번 성분표를 보시고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면 피부가 특히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제품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또 중간에 보시면 포름알데하이드 릴리저라고 있는데요. 얘는 이제 이 물질이 포름알데하이드를 조금씩 천천히 내보내는 물질이에요. 이게 이제 살균하는 효과, 방부제 효과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피부에는 자극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 성분들도 한번 보시고 이게 사용하시는 보습제 성분표에 있다, 그러면 민감한 분들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천연물질 유래, 식물성 성분, 유기농, 식물성 추출물, 이제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이게 되게 좋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사실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사 피부염 환자들이나 이제 민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연구를 진행한 결과들을 보면 위치 하젤이나 페퍼민트, 멘솔, 캠퍼, 유칼립투스 이런 성분들의 추출물이 주사 환자들의 피부를 자극을 했다, 피부염을 악화시켰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이다, 천연 유래, 추출물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드름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건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각종 오일이나 계면 활성제나 또 코메도제닉하다고 알려진 성분들, 이런 것들은 또 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성분들은 당연히 빼시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자극이 되는지 아닌지 알려져 있지 않은 성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극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긴 하지만 또 내 피부에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 사용하시는 제품의 수를 최소로 줄이시는 게 좋고, 또 한 제품 안에 들어있는 성분들도 수가 적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빼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여러 번 이제 말씀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면 발랐을 때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이 있느냐? 있습니다.
뭐냐면 베리어 리페어라고 알려진 것인데요. 이게 세콜지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그리고 프리 패티 액시드, 우리말로는 지방산인데요. 요것들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는 그 성분을 손상된 피부에 발라줬을 때 피부 장벽이 빨리 회복되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병원에서 판매하는 MD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성분 구성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제품 추천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별로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 제품을 딱 찍어주기는 조금은 어려운데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병원에서 판매하는 그런 MD 제품들 위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발라보셨을 때 자극이 되거나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그렇지 않은 제품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발랐을 때 너무 번들거리지도 않고 또 건조하고 당기지 않고 보습이 촉촉하게 적당히 유지되는 그런 제품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발림성도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습제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바르는 횟수인데요. 기본적으로 아침에 한 번, 그리고 밤에 한 번, 이렇게 2번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건조한 분들은 중간에 한 8시간 간격으로 낮에 한 번 정도를 추가해서 3번 정도 바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너무너무 건조하다, 그런 분들은 보습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중간에 수시로 덧바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스트는 추천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미스트는 이제 수분이랑 여러 가지 습윤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뿌리면 일단 일시적으로 수분이 피부에 닿게 되니까 뭔가 수분이 공급된 느낌이 들고 또 시원한 그런 좋은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근데 건조한 환경에서 만약에 습윤제를, 그런 미스트를 뿌리게 되면 걔가 증발을 하면서 우리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같이 가지고 증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미스트를 사용함으로 해서 더 건조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보습제를 바르는 타이밍,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물기를 살짝 톡톡톡 닦은 다음에 바로 화장실 선반에 보습제들을 다 갖춰놓고 여기서 바로 바릅니다. 절대 시간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밖으로 나가서 안방에 있는 화장대까지 가서 이렇게 천천히 바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바르는 순서도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보습제 그 제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기름막을 먼저 친 다음에 그 위에 물을 바르게 되면 그 물이 기름막을 뚫고 속으로 흡수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제형들 중에 가장 물 같은 것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오일의 비율이 좀 올라가는 순서대로 천천히 바르고, 마지막에 가장 오일리하고 가장 고체처럼 꾸덕꾸덕한 것을 바르시면 됩니다. 다음은 바르는 양인데요. 이건 사실 사람에 따라 차이가 클 것 같아요. 또 제형에 따라도 차이가 클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크림 제형을 선택해서 손가락 끝에 한 마디 정도 짜서 충분한 양을 바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랐을 때 건조감을 그렇게 특별히 느끼지 않으면서 이렇게 촉촉한 게 어느 정도 길게 유지가 되는 그런 정도 양이 충분한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요. 보습제를 이렇게 손바닥에 쭉 짜서 그다음에 손바닥으로 이렇게 비벼서 이걸 얼굴에 전체적으로 손바닥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바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보습제를 만약에 100을 사용한다고 치면 그 중에 뭐 한 50 정도는 손바닥에 다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얼굴에는 한 50 정도가 발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습제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얼굴에 충분한 양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이 사실 아무리 씻고 난 후라고 해도 우리가 하루 종일 생활할 때 손으로 이것저것 많이 만지잖아요. 그래서 손이 굉장히 더러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얼굴 전체에 이렇게 문지르는 게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손가락을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 손가락을 일상생활에서 가장 적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생활 하면서 어떤 더러운 것을 만질 확률이 제일 적기 때문에 가장 위생적이고 깨끗하다고 생각해서 이 손가락 하나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보습제를 바를 때 어떻게 하냐면 보습제를 이 손끝에 손끝 한마디가 되게 쭉 짠 다음에 이쪽에 톡, 또 이쪽에 톡, 이마 톡, 또 코 톡, 턱에 톡,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분산해서 찍은 다음에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펴 바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 보면 손으로 얼굴을 굉장히 막 여기저기 이렇게 오래 문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얼굴에 톡톡톡톡 막 때리면서 많이 이렇게 때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유발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저는 그냥 손가락 하나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빠진 부위 없이 한 겹이 다 발리면 이제 그만 바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조작으로 전체를 한 겹을 펴 바르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보습이란 무엇인지, 보습제를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보습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고수들의 보습법을 알아봤습니다. 보습만 잘하셔도 피부가 훨씬 건강해집니다.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뭔가 고칠 점이 생각나신 분들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또 이번 영상 보시고 궁금한 게 있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피부에 광이 나는 그날까지 피부과 전문의 닥터 피부광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